이재명의 K 엔비디아 요거 한 2주 정도 되긴 했어요. 네. 이슈가 나온지는. 하지만 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펀드를 조성하고 이렇게 좀 움직임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제 정책들 앞으로도 내놓게 될 그런 정책들과도 예. 연결돼 있는 어떤 기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K 엔비디아론. 네, 우선은 먼저 이렇게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니만큼 탄핵 이슈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다뤄야 할 주제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의 경제관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걸 압축적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저번 주에 특정 뉴스를 접하고 이게 또 그 뉴스 제목을 접하면서 또 K 엔비디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거죠. 미래학교 사업 멀쩡한 건물 허물고 신축 경기교육청 4천억 낭비 뭐 많은 신문이 언론들이 다뤘던 주제이고 한데 저는 이 두 개에서 상당히 유사한 공통점을 느꼈다. 우선은 뭐냐면 일단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목 그대로 한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 이 미래학교 사업이라는 게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2021년도부터 2025년 올해까지 8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18조 5천. 예.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좋은 말이 세 개가 담겨져 있는데 그린 스마트 미래를 위해서 18조 5천억을 쓰겠다는 건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 주어진 예산을 다 써야 된다. 그 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멀쩡한 건물도 부숴냈어야 됐고 건물이 있는데 그걸 개보수하는 것보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돈은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수천억대 돈을 경기교육청만 4천억 정도 더 낭비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목을 보고서 야 어떻게 K 엔비디아를 떠올릴 수 있어 할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 어떻게 저는 연결을 그 부분 하셨는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50조 규모 국부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있거든요. 국부펀드라고 하는 게. 이미 국부펀드라는 게 조성되어져 있고 감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예. 이재명은 민주당은 모르면서 우리 외국에서는 뭐 미국도 어디도 선진국들은 국부펀드라는 게 있대.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이런 이미 거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50조 또 조성하고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반복하지만 그럼 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거. 수요화폐도 그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화폐,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는 것도 그렇고. 중복된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렇죠. 그냥 이건 바보가 아니면 사실 하기 힘든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용산까지 오고 가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는데 굳이 또 아득바득 뭔가 또 길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버스 노선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길을 하나 더 뚫겠다는 거거든요. 예. 철도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그 환경급식. 예. 이것도 지금 그거거든요. 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학교 사업이 그린, 스마트,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좋은 말을 했듯이 박원순 전 시장의 친환경급식도 뭐 친환경급식이다, 뭐 농촌과의 산지와 직거래다 이런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어떻게 했냐면 또 하나의 유통시장을 만들겠다는 거고 실제 만들었고 그만큼 또 예산 투자 나아가서 예산 낭비를 한 것인데 예.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부펀드라는 곳인데 읽어볼게요. KIC는 2005년에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1,9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화로 약 250조.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조성하겠다는 50조의 이미 5배 규모로 이미 잘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운영 수익은 779억 달러이다. 이 말은 이제 이때의 수익은 이제 부풀렸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예. 더 이렇게 수익을 쌓아놓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자면 이제 수치화되어져서 본다라면 최근 5년간의 운용자산 내역 그래서 2023년에 1,89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조 원 그리고 최초 투자 이후 연 환산 수익률이 4.54%. 저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 위에 최근
최근 10년 연안산 수익률은 4.92%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부터 계속 잘 운용되고 있다.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분명히 엔비디아의 수익률에는 못 미치겠죠. 예. 네. 제가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모르긴 몰라도 예를 들어 연안산 수익률로 따졌을 때 기분 좋게 해보자고 뭐 50%였다, 60%였다 한다라면 우리가 과연 국가의 국고를 가지고 운용하는 투자 자산을 연 50%, 60%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거냐? 막말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연 50%, 60% 수익률이라는 것은 도박 수익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50%, 60%는 어떤 투자 과정에서 우연으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천우신조로 이룰 수 있는 수익률일지언정 50%, 60%를 바라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이재명은 계속 50%, 60% 우리 수익률을 내게 되면 30%는 세금 안 내도 된다. 빈증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또 따로 비판하는데 여하튼 국가의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환산 4.92% 혹은 4.54%의 투자 수익률이라면 아주 훌륭하다. 예.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4.5%라고 해보자고요. 4.5, 4.5, 4.5, 4.5 복리로 하다 보면 이거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이면 2배가 되는 거고 20년이면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고 훌륭한 투자 수익률이다. 이런 거고 기왕이 말씀 나온 김에 야 이재명은 60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 안 낸다는데 한 번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전 이재명의 이와 같은 마인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엔비디아가 혹은 삼성전자가 현대기아차가 이익을 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안 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납세 의무라는 것은 신성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으로부터 엔비디아라는 사기업으로부터 현대기아차로부터 삼성전자로부터 투자자가 수익을 환수받는 방법은 팔아버리든지 배당을 받든지 하는 건데 그 배당이라도 하는 것은 전체 이익의 일부 뭐 5%다 10%다 20%다 이 정도에 불과하는데 우리는 법인세로 이미 26.4%를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행태 이런 것들은 다 망상과 무지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다. 뭐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일이 없겠냐 하면 그건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왜 이재명 주변에서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경제 논리가 근저에 깔려야 되는 사안에 있어서조차도 경제 논리가 다 무시가 되고 멀쩡한 건물을 깨부수고 새로 짓고 친환경 급식이란 이유로 유통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통구조를 뚫으려고 하고 왜 화폐, 신용카드 잘 조성 뭐 남부끄럽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잘 운용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라고 하는 회원의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이게 정말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전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주목해 봐야 된다. 왜 이재명이 K-엔비디아를 이야기했고 K-엔비디아를 이야기한 이후로 독자사자 이것을 옹호한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학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 K-엔비디아를 옹호하는 멀쩡한 경제학자는 적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리고 벤처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사람들이 뭐 이재명이 K-엔비디아는 맞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 결국에 이 K-엔비디아를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게 국민 지분 30% 정도를 국민들이 나눠 갖자. 말하자면 국민이 소액 주주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주에 또 민주당이 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이 그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게 되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저는 이 뭐랄까요? 중심점 허무군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좁게 말하면 이제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4, 5년 전 정도의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들의 우리나라 지분 소유 비율이 총수 일가입니다. 총수 1인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재벌 소유 그 지분 보유율이 6% 7% 안팎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 7%를 가지고서 특정 기업 집단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6, 7%를 가지고 기업의 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전용하고 있고 전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저는 많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 많은 문제에 접해봤었습니다만은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느냐. 확실히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기존의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냐 주주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일관된 해석은 회사이다.
우리들은 이제 항상 고발장 써낼 때 아니 어떤 이사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면 그게 곧 회사의 손해 아니냐. 예. 저희들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하면 우리나라 재판부들은 이 판단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마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인 것처럼 예.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판례들이 회사와 주주를 각각 별개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어떤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주주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임이 주로는 그런 것이거든요. 주로는 주주들이 뭐 소액주주라고 할 필요도 없이 국민연금과 같은 거액 기관 투자자들도 손해를 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의 어떤 일방적 결정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손해들이 상법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복현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뭐 직을 걸고 맞습니다. 반대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일부 언론에서 찾아냈습니다만 최상목 대행조차도 예. 이제 과거에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지양되어져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국회에서 통과된 방식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4, 5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넓게 적어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다른 책을 보다 보면서 보니까 과거에 1800년대 초반만 보면 8세 어린이, 10살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이 후진국이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 15시간, 16시간 노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노동 연령을 어린이들은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다를 수 틀릴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노동을 할 수 없게 예. 혹은 뭐 노동 시간을 1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보면 재밌는 게 자본가 협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예, 예. 영국 망한다.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로 회사가 망한다? 이와 같은 상법 개정으로 저는 장담컨대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다라면 회사도 건실해지고 국부도 더 건실해질 거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